2025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국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예, 올해 대비해서 1.7%가 상승한 1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뭐 1.7%니까 2021년 1.5% 이후로 가장 적게 올라갔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말입니다. 적게 올렸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월 환산액은요 209만 6,270원입니다. 209만 6,270원. 야, 그런데 최저임금을 보고 있으면 10,000원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심리적 저항감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기업에게는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1030원이지만 여기다가 주유수당 붙잖아요. 그러면 12,000원이 넘어갈 거고요. 여기다가 4대 보험까지 실제 포함을 시키면 13,000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3,000원을 넘게 실질 최저임금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41.6%,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2024년 3년 5%부터 시작을 했어요. 2024년 올해 2.5%, 내년에 1.7%. 이거 제가 봐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1.7%만 보면 안 됩니다. 2017년부터 쭉 올라왔던 최저임금을 다 봐야 됩니다. 게다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2020년이나 2021년, 2022년, 특히 2022년, 2023년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을 5.1%에서 5.5%까지 올린 것.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빚더미에 몰려서 계속 빚을 내서 기업 경영을 해오거나 가게를 운영해 온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2024년에도 2.5%죠. 내년에도 1.7%입니다. 단순하게 1.7%만 올렸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이나 혹은 소상공인, 소기업들, 중기업들 난리 났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10,000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저는 굉장한 심리적 저항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저임금을 이렇게 계속 올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요 최저임금을 못 주는 것이 수두룩해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 못 벌기 때문에. 저성장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최저임금을 줄 그런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올렸다? 저는 답답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1.7% 올렸지만 여기서 주유수당을 폐지한다, 이런 얘기라도 나왔다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는 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도 못했고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올랐던 까지 다 뭉쳐서 이게 10,000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충격에 엄청난 충격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현황을 보면 2023년에 301만 1,000명이에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들이 300만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소기업이나 중기업도 그렇고요. 심지어 중소 중견기업까지도요. 여러분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최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 미만율로 봤을 때 2019년 이때가 10.9% 올릴 때고요.
예, 2018년 이때가 16.4% 올렸을 때예요. 실제 최저임금률이 미만율이 계속 올라가죠. 그 말은 벌어서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올린다고요? 죽으라는 건가요? 중소기업 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영업 하지 말라는 건가요? 소상공인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올려만 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답니까? 아니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뭐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정부, 예, 국민이 아닙니까? 저는 국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예, 지금 그만큼 부담을 준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더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 음식업, 숙박업이에요. 농림업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저는 음식점이든 숙박업이든 이게 줄줄이 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예, 음식점이나 숙박, 모텔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37.3%잖아요. 10명 중에 4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농림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3.4%예요. 심각하죠. 협회 기타 서비스업도 25.3%고요. 보건사회복지업도 마찬가지 21.7%예요. 전체 평균이 13.7%인데 미만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최저임금을 계속 올린다고요? 참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아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어요. 가진 자들의 어떤 농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힘이 있는 자들 말입니다. 예, 그런 자들의 농간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죽어나거든요.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런데 인건비까지 올라간다? 물가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관리비 오르죠. 여기다가 4대 보험료 오르죠. 가스료, 전기료 다 오르죠. 공공요금까지.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의탁해야 되나요? 어느 누구도 의탁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아니 이 나라 국민인데 정부를 못 믿는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불만으로 쌓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심각하죠. 예, 게다가 부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자 부채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가 1,055조 9천억 원입니다. 자영업자 빚도 천조국이 된 거예요. 천조국이. 2022년에 벌써 1,019조 8천억 원으로 천조국이 됐는데 2023년, 2024년 지금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아니 사업을 하면 돈 벌자고 사업을 하는데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부채가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또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7% 올렸으니까 뭐가 적게 올렸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올렸던 것이 다 충격으로 지금 쌓여 있는 상태로 예, 그게 빚으로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1.7%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최저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요 1.7%가 오른다고 쳐요. 그러면 오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당장 시간에 예, 어떤 임금은 다 오릅니다. 시간의 임금.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을 일하게 돼 있는데 주 52시간 이상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면 1.7%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더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야간 근무나 주말 근무나 휴일 근무에 한해서는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여러분 예, 4대 보험료는 오른 데다가 또 오른다는 뜻이에요. 최저임금이 기준점이 오르니까. 오른 데다가 또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잖아. 여기다가 퇴직금은요. 퇴직금 쌓아줘야 되는데 여기 최저임금으로 또 오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1.7%지 1.7%는요. 최저임금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해서 모든 부대 비용 이게 다 오른다는 걸 몰라요. 게다가 올라도 이게 복리로 오릅니다. 복리로.
오른데 또 오른다는 뜻이에요. 시간의 수당도 오른데 또 오르는 거죠. 예, 이게 4대 연금도 오른데 또 오르는 거죠. 퇴직금도 오른데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이제 가게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부채가 워낙 많이 2017년에 549조가 2023년 지금 말해 보면 1053조 2천억 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접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접는, 가게를 닫는, 소기업들이 가게를 닫는 아주 단적인 지표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급 지급액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30%가 늘어서 1조 2,601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으니까 공제금 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공제금을 넣었으니까. 실제 그렇게 폐업하는 사람이 전년 대비해서 30.1%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18.6%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5월까지 보면 6,330억 원이거든요. 여기다가 최저임금을 또 올린다? 올해도 또 올라갈 텐데 내년에도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급액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급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급 건수도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0.7%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많은 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올해도 1월에서 5월까지 7.8%가 늘었거든요. 5만 1259건이 됐으니까요. 그만큼 많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망하는 와중에 저는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진짜 충격이라고 봅니다. 1.7% 올렸다고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든가 뭔가 임금이 더 많이 나가서 비용이 더 힘들게 되는 걸 줄여줘야 되는데 줄여주는 것은 없이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진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안 줘봐서 그래요. 월급을 줘보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기업을 운영을 해보면 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소상공인이든 충격이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는 1.7%의 인상도 앞으로 큰 충격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말입니다. 1.7%의 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하늘에 가닿을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지급 능력이 없는데 계속 최저임금만 올리면 그냥 쇠고랑 차고 감옥 가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국가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지금 이대로라면 사람을 쓸 수 없으니 내 혼자 해야 된다는 거고, 내 혼자 일을 하다 보면 과로가 와서 실제로요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면서요. 그런데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최저임금을 못 주고 쓴다. 만 30원을 줘야 되는데 못 줬어. 그러면 쇠고랑 차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게 나라예요? 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철저하게 무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희생되고 밟히는 것은요 결국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다. 저는 이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워서 진짜 말을 표현을 못하겠네요. 이 정도로 가면 아마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쉽게 이게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제도 전혀 손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1.7%를 올리니 참 당황스럽기 거지없습니다. 아니 실질임금은 다 줄잖아요. 사업소득은 더 많이 줄고요. 그런 상태에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니 참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올리면요 또 올라갑니다. 두고 보세요. 자영업자들은 음식값 올립니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1.7%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결국 말입니다.
안 망하려면 올린다. 올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가 고물가가 오래 간다. 고물가가 오래 간다는 것은 결국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 또 현실이 됐다. 앞으로 저성장의 늪은 더 길어진다. 이 말도 저는 성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의 악몽이 이제는요 악몽이 아니라 전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멸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쓴다는 것도 부끄럽고 무서운 일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점점 현실이 돼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자영업자들 힘을 내야 될 텐데 과연 얼마나 힘을 낼 수 있을까 그게 두려울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시장에서 능력껏 낼 수 있을 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더 가슴이 아파요.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아니 관행적으로 올려왔으니까 올려야 된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올리는 것은요.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죽으라는 소리와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저는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게 개선이 될라 치면 분명히 주유수당을 없애야 되는 거. 주유수당 없애야 됩니다. 빨리 없애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국민들이 못 먹고 살 때 주 7일을 일하니까 국민들의 건강이 염려가 돼서 나라가 하루는 쉬어라. 예, 내가 수당을 줄게. 이게 주유수당의 시작이거든요. 1954년인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은요. 주 4일 일한다. 주 4.5일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왜 주유수당을 줘야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이거 빨리 폐지시켜서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도 개편을 해야 합니다. 일할 사람에게 일 더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주 52시간제 적용을 하니까 그 기업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것. 이것은요. 아니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말해. 공산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일하려고 하면 일 덜 할 수 있는 기회 당연히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예, 그만큼 지금 주유수당이나 주 52시간제를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도 깊게 빠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